예,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죠. 뉴스 인앤아웃 시간인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네. 아까 여기 복도에서 저한테 무슨 신기한 소리를 하던데 네. 헤어스타일이 우리가 둘이 비슷해졌다고? 네. 오늘 교수님께서 머리를 예쁘게. 우리 형제니까. 네. 네. 우리 형님께서 머리를 예쁘게 이발하고 오셨는데 제가 맞아요. 그냥 농담으로 교수님 자꾸 제 스타일 따라하시면 안 된다고. 사실은 저도 있잖아요. 저도. 네. 제 머리가 습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저도 사실은. 네. 저도 인간 습도계입니다. 네. 네. 저희가, 우리 뭐 비슷한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죠. 네. 공통점이 있는데 네. 또 공통점이 있으면 또 딴 얘기도 해야죠. 우리 둘 다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둘 다 YTN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또 특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너무너무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이벤트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샵 0945로 청취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취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늘 당부드리는 건데 청취 인증샷 보내실 때 운전 중이시라면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정차하시고 예. 신호 대기 중이라거나 아니면은 정차하셨을 때 그때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취율 조사의 가장 정답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제 어떤 프로그램 들으셨어요? 그러면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죠? 그 이후에 저는 원래요 아침에 눈 뜨면 YTN 라디오 틀어가지고 잘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정답이죠. 근데 네. 여기서 신율의 뉴스 정면수를 빼놓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 눈 뜨자마자 YTN 라디오부터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네. 예. 그리고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까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커피 쿠폰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끝나는 17일 이후에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네.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네. 기운이 쭉 빠져요. 네. 이제 뭐 할까요? 하지만 기운이 쭉 빠져도 할 건 해야죠. 할 건 해야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가져온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이 지난 7일에서 9일 그러니까 지난 주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시위대가 100만 유로 뇌물설 등을 외친 데 대해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불 내지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 심지어 뇌물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일부 방송화면에서는 그로시 총장 면전에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게 목격된 바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서 설명을 해드렸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임을 확인한 바 있다. 추가적 팩트가 없는 주장이다. 이게 언론에 인용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했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가 2, 3차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 분석 결과만 갖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차 모니터링과 2, 3차 모니터링은 그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명을 했습니다. 1차 시료는 알프스 정화를 거친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 탱크에 또 2, 3차 시료는 일반 저장 탱크인 G4 탱크에서 채취됐다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요. 일본 측 방류 실시 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핵심은 2, 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 탱크 속 오염수 농도가 아니라 1차 시료를 채취한 K4 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낸 능력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일부 공직자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선 이런 발언이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자님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정부의 일일 브리핑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거 안 봤죠 어제. 제가 어제 어디 좀 갔다 오다가 네. 저희 와이프랑 그 차 안에서 저는 그 이 유튜브를 왜 소리만 들리게 그렇죠. 요즘 많이 들잖아요. 들으시죠. 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이 그로시 사무총장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네. 있어서의 만남 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극히 원론적인 과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를 표명한 거는 맞는데 조금 그 우려를 표명할 때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시위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뇌물 뭐 100만 달러인지 100만 유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명예훼손이 민사가 아니라 민형사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이 발생한 국가에서 보통 국가에서 국가 법에 의거해서 소송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만일 형사적으로 걸려면 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상당히 좀 적절치는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저는 하여간 뭐냐면 어떤 반대를 하는 것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건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좀 이 과학적 팩트에 기반해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반대를 하면은 더욱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오염수 관련해서 이 여야 반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의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오늘 일본 도쿄로 출국을 했습니다. 2박 3일 일정인데요.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방일 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군,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 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의원을 포함해서요. 어민들과 민주당의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이 보면은 첫날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고요. 또 국제원자력기구 일본 지사 항의 방문, 또 국회 앞 연좌 농성 일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번 방일도 그렇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면담과 관련해서 국제적 망신이다, 국격 추락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기 앞서서 오늘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민주당에 정중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아마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지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숨을 소리를 들으면서 국격에 금이 가는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방일 하는 이 야당 의원 11명에 대해서는 윤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 장기적으로 국익을 해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단 그로시 사무총장과 민주당의 면담 어렵게 이뤄진 면담이었습니다. 그다지 또 성과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저는
야당이 말이에요. 네.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게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얘기 다시 하기가 민망한데 이 해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쿠시마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 됐잖아요. 그때 그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바다에 그냥 쏟아져 들어갔고 그런데 이 해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후쿠시마 이 원자력 발전소의 그 잔해들 있잖아요. 네. 그죠? 쓰나미가 바닷물이 팍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잔해가 이제 쫙 나가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됐는데 어디서 주로 발견되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 그쪽에서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해류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해류를 알면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해류가 도착하는 데가 캐나다하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밸브를 열면 곧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온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주장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근심이나 불안이 공포로 변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걸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는 한 번쯤 생각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소리는 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왔으니까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해야죠. 단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물론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도 외교관 출신이나 과학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들도 사실 정치인이에요. 그런 식의 논리를 얘기를 한다면 본인들도 정치인이면 그럼 본인들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를 민주당 쪽에서도 과학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관련돼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학적으로 이걸 딱 틀을 갖춰서 좀 얘기를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그래서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보다는 북핵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한에 갔었어요. 네. 북핵 문제 때문에.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다 흘려들어요. 예? 그런 얘기 했나 보다. 근데 전 그걸 굉장히 주목하거든요.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분은 누구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보다 북한 핵을 더 걱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저희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이처럼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이 우리나라 야권뿐이다. 또 국제적 망신이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저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보진 않아요. 일본 국내에서도 사실은 그 반대의 목소리가 그렇죠, 적지 네.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국제적 망신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물 얘기하고 이거는 정말 구체적인 무슨 증거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나올 수 있죠. 단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2년 먼저 좀 이런 활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일본 가서 항의하는 건 맞아요. 방향은. 왜? 방류의 주체는 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거 기억나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가 방류하는 주체다. 근데 왜 우리 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가는 거는 방향은 맞아요. 네. 시기가 늦지 않았는가는 본인들이 잘 판단할 겁니다. 왜 진짜 빨리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야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안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안과 걱정을 공포로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외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죠.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토교통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시도 의혹을 이른바 김건희 로드게이트로 규정을 하면서 여권에 십자포화를 가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 특검 추진을 언급하는가 하면 사업 백지화를 돌연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으로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다라고 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원 장관이 백지화 소동을 벌여도 본질은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라는 사실은 국민이 다 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가세를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원 장관을 향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아니면 괴담 유포부 장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서은숙 최고위원의 경우는 장관 경질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양당 대표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똥볼, 헛발질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앵커께서는 양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당연히 프레임 만들기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헛발질이다, 국정농단 이게 전형적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단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추억 되살리기 차원에서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더욱더 아마 쓰고 애착이 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은 뭐 국정조사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핵심 아젠다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이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김건희 여사 문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딱 하면서 네. 이 사안의 핵심이 백지화하면 되느냐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 그냥 있었으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지고 티격태격 계속했을 텐데 이제는 뭐냐면 야 이거 백지화 해도 되냐 이거 백지화하면 안 된다 백지화 할 것 막 이런 식의 네.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 뭐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실체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은 좀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프레임을 더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째 지금 백지화 선언으로 해서 이 사안의 핵심적 아젠다가 바뀌었다. 둘째 그러면 진짜 안 할까? 하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백지화 거둘 거라고 봐요. 그런데 백지화 거두면서 뭐냐? 아니 지금 뭐 말로는 뭐 야당 사과하라고 사과한다고 진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과 안 하죠.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민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주민투표 문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한 그런 논의가 오간 적이 없다. 하지만은 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투표 결과 예를 들면 3안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명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명분을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란이 돼도 뭐 어쨌든 되면은 이제 오히려 민주당이 역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주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백지화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네, 뭐 아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핵심 의제 변경이라고 할 수는 뭐 상황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국민의힘에서 원안의 종점 부근에 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 있다는 언론 보도로 이제 역공을 펼치면서 이게 또 확전 양상도 보이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물타기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 양평군수 소유의 땅이라는 건 본인의 주장입니다. 이건 제가 전 사실 부동산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이 본인의 주장이 뭐냐면 일단 물려받은 땅이다.
그리고 거긴 도로도 없이 일종의 맹지라는 식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도로도 없다. 그런데 뭐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했겠느냐. 물려받은 땅이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양측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한쪽은 김건희 여사의 땅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 반대쪽은 뭐냐면 전 양평 교수의 소유의 땅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 국민들은 죄송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젠다가 바뀌었다. 일반 국민의 관심 뭐예요 지금? 야 이거 백지화가 됐어? 야 이거 고속도로 필요한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울, 양평, 강원도 세 개의 주민들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젠다가 바뀌어가지고 자신들이 암만 그렇게 뭐 이걸 살리려고 하고 뭘 하더라도 양당 모두 그거 뭐 그렇게 먹히진 않을 거예요. 예.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후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위해 출국을 했습니다. 공군 1호기 편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개최지인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를 향해 출발을 한 건데요. 공항 활주로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 등이 환송을 나왔습니다. 오는 11일에서 12일, 이건 현지 시간 기준이고요. 여기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참석해서 북핵 대응을 위한 나토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1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게 될 예정인데요. 특히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앞서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3일에는 폴란드 방문을 위해서 수도인 바르샤바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별도의 한일 양자회담 열릴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염수 관련해서 여야의 공방 거세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상회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나토 정상들과의 만남도 있고 또 폴란드로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있어서의 긍정 이유와 반대 이유가 전부 외교예요. 네. 이건 외교가 그만큼 진영화됐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일단 폴란드와의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는 건 저는 외교적의 긍정적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폴란드하고 우리하고 이 방산 관련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렇고 좀 풀어야 될 과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방산 관련해서는 전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거기에선 플러스가 되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한일 정상회담이야말로 전형적인 진영적 논리가 외교에 스며드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후쿠시마 사무소 IAEA의 후쿠시마 사무소에 우리나라 과학자를 상주시키게끔 한다든지 혹은 별도로 어쨌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허용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본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오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나토와의 문제인데 요게 아주 정말 이 좀 뭐라 그러나 애매모호합니다. 이 얘기가. 네. 왜 그러냐면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 가기 전에 수차례 썼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나토와 가까워진다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인가? 우선 긍정적인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한미동맹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토는 집단안보체제이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토 모든 국가들이 그 전쟁에 개입하게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나토와 자꾸 좀 접근을 많이 하게 된다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분명히 북한이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더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뭐 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항상 예외라는 건 있는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다자 안보 체제
체제에 우리도 또 다른 발을 내디딜 필요는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볼 가능성은 높죠. 그런 게 이제 딜레마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새로운 블록화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좀 뭐라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진영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는 집단 안보 체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자, 오늘 말씀은 제가 했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여기까지고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